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620페이지 17번 테마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가산세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죠. 보시면은 먼저 징수 방법에서 우리 가산세요. 자, 가산세는 여러분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자, 적용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40%, 자, 그냥 무신고했을 때 20%, 무신고 납부세액에 과소신고했다 10% 가산세 딱 적용됩니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요. 이 납세 고지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6%씩 적용됩니다. 10만 분의 25로요. 근데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납부지연 가산세 최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에 최대 75% 한도 내에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이요. 이거 포인트는 그냥 신고하자는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이거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넣은 적도 있는데 80% 숫자는 반드시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산출세액 80% 중가산세 적용되고, 다만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요. 작년에는 또 이게 정답점은 아니었지만 또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요것도 여기서도 또 지문에 또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를 정하는데, 자,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물건이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거기 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등기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요구했겠죠. 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가산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죠.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요, 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얘네들은 중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중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그 가로하는 내용까지 꼭 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보시면요, 지목 변경, 차량 기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 주식의 취득, 주식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요, 간주 취득의 경우 있죠.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지목 변경과 관련한 얘기가 지문에 나왔었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특히 9, 10월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가면 문제 100선 특강 가면은 마지막 9, 10월 달에 100선 특강이나 이제 아마 이번에 100선 특강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 달인가 아마 빨리 할 것 같은데, 문제 100선 특강이나 동영 모의고사 가면 여러분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종합 문제, 또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한 종합 문제를 이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 지목 변경 나오면 그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세율, 또 이런 것들, 또 중가산세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을 한 문제로 이제 5개 지문 속에서 관련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도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그 문제에서 독립화 문제에서 얘는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경우는 보세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포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중가산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거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럼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모르죠. 근데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 물론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 후 신과장구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의 100분의 80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가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한 몇 번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어요. 법인은 장부 등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자, 봅니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관련 가산세요.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법인은 기장하고 비치해둬야 되는데 이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몇 프로 가산세요? 100분의 10.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에 가산한다. 즉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그냥 100분의 10으로 나온 적도 있고. 자,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 100분의 10에 거기 2번에서 박스 안에 2번에서 두 번째 줄에 100분의 10 있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10%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요. 우리 지방세 기반법에서 기한후 신고 배웠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50, 30, 20% 감면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제척기간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제척기간도 배웠는데요. 자, 우리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조세총원에서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근데 다만 이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즉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세에 수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로 나왔다. 몇 년? 10년.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가볍게 복습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18번 테마 취득세 부가세는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조세 총론에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부과되느냐 넘어가시면 622페이지 지방교육세 부과된다는 거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로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이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참고라고 나오는 거 있죠? 취득세 매각 통보. 참고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뭔가 제가 뭐랄까 참고라고 이렇게 약물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어떻든 간에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매각 통보 작년 시험 지문에도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다음 회사는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0일 이내.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 조합이나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내에 이걸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게. 여러분, 취득세는 작년에 자, 며칠 그러면 30일, 60일 재작년까지는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며칠로요? 30일로 작년에 다 통일했습니다. 30일로 다 통일했는데 요거 하나만 30일로 통일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60일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60일로 다 통일했어요. 다 60일로. 그래서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일반 국민들이 되게 취득세는 60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일로 다 통일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 하나만요. 자, 30일 요거만 안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특이하다고.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안 바뀌고 그냥 30일이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며칠? 60일. 며칠 나왔다. 취득세에서 며칠? 60일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요것을 60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국가지자체 등은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요거만 매각 통보,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며칠 나오면 며칠? 60일입니다. 취득세는 꼭 기억하시고요. 밑줄이고 30일 이내. 그 다음에 19번 테마 취득세 비과세.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하셔야죠. 예, 취득세 비과세는 뭐 최근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단골이니까 항상 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하느냐는 건데 보기 전에 문제가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종합문제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죠 여러분들? 상속 취득한 자산, 주된 상속자 아니고 상속인 각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럼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된 거예요. 이랬을 때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자, 뭐가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네요. 자, 중과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 산업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좀 이따 나오죠. 또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자치가 시될 거니까.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언제까지요?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접수한 후 30일, 60일 아닙니다. 접수하는 날까지고.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네요.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자, 과세 표준을 한다. O, X요. X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확인된 금액으로.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시는 납세무 없습니다.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 대의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 올해 신설 규정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고.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고급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게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하여튼 사치성 재산 나왔다.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중과세고. 또 이게 사치성 재산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땡, 고급락장 땡.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수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수익하는 거 좀 이따 나옵니다. 비과세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랬는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대수는 포함해 제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자, 3개, 세 개가 아니라 2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 되느냐. 우리가 비과세와 감면을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뭐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자, 먼저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되냐. 국가 등의 취득이요.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 지자체 조합,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가 취득을 한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등이 취득했을 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낸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를 해 그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 해주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해주고 당연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동그라미 2번을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또는 제가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귀속 기부 찬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좋은 일 하신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만들잖아요. 당연히 취득세는 보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취득세만 비과세 받고 약속을 안 지켜.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니은번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육받거나 기부찬합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기부찬합이 아니잖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뭐 문화공간으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그 20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과세를 해야죠. 그럼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겠습니다. 건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0년 무상사용권 제공받거나 100년 무상사용권 제공받아가지고 딴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과세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양해받거나 기부찬합 대상물에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과세라는 거. 그래서 니은번 같은 거 특별히 주의하고 기억번은 당연히 약속 안 지켰으니까 과세고요. 2번 임시건축물 취득 주의합니다. 보시니까요. 임시행장 공산정사무소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 비과세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죠. 그럴 때 어떤 세율로 부과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밑줄 짝이고요. 아까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가 비과세예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가 비과세지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라는 거. 자,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밑줄이고 623페이지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입니다. 우리가 신탁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다음에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미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수탁자.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가고요. 형식적 취득으로 비과세.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형식적 취득으로 비과세.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역시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뭐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요.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라는데 누가 납세문제가 되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문제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 이미 기억번 같은 거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과세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부터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세요. 수익자,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이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의 표준세를 정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과세한다는 것도 다 체크해 놓으시고 비과세, 아까 위에 비과세와 비교를 하셔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여러분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인데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요. 국가에서 내 빌딩을 내 토지를 징발해 갑니다.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전쟁 났다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랬을 때 국가로 갔던 거 내가 환매권 행사하고 다시 옵니다. 이거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이거 형식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어떻게 했습니까? 과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와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요게 숫자가 더 중요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대수선 제외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 봤다시피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이거 과세입니다. 시험에서 또 공동주택 자, 개소로 인한 취득에서 대수선 포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단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봅니다. 6번째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이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투과 차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어요. 아, 그런데 그냥 거기다 대고 취득세 내라고 하면 돼요? 당연히 자 사용할 수도 없는데 당연히 취득세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서 몇몇 것은 특히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를 봤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된 경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같은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이요. 내 의지로 거래한 거 아니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은 자, 제가 맨날 신탁법에 의한 비과세잖아요. 근데 아까 뭐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이라든가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을 비과세하는 거지. 초과하면 과세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들. 지자체의 귀속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제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그러면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갑자기 시간 왔네요. 하늘이라는 제가 낙해지지만 읽어드렸던 시바타 도요 할머니요. 제가 이 글을 딱 했더니 오늘처럼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또 이게 안 맞네. 자, 외로워지면 하늘을 올려다본다. 가족 같은 구름, 지도 같은 구름, 술래잡기 한창인 구름도 있다.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해질녘 붉게 물든 구름, 깊은 밤하늘, 가득한 별. 너도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요 마지막 구절 때문에 선택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끔씩은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막 그냥 여유 없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근데 진짜 마음의 여유까지 없이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은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이 등록면허세는 뭐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만 등록면허세가 3문제가 나왔지 대개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종합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보고요. 다만 2문제가 나올 때는 한 문제는 종합문제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특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제가 특정 테마 이렇게 안 해드린 이유는 등록면허세는 골고루 주요 내용들 다 나오기 때문에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특정 테마를 찍어서 제가 별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요인데요. 등록면허세 개요를 보시면 먼저 거기 교재 특징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도구, 구도입니다.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구,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그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역시 부과되고, 물세입니다. 등록하는 물건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도 물세였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등기할 때 공짜로 등기등 안 해주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4,5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알겠습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종가세, 종량세 이런 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절차만 정당히 등기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또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등록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 그냥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자, 이런 게 형식주의 명의자고 세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이런 거 이해하시고 등록면허세 2번 등록의 의의를 봅니다. 그럼 우리 등록면허세 등록은요, 보세요.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기초입문과정부터 배운 게 이겁니다. 등록면허세는 예전에 취득세하고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등기할 때 등록세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자,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누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그러면 우리가 건물 신축했습니다. 원시 취득했죠?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우리가 유상취득 시 예를 들어서 4%를 낸다. 그럼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2%, 옛날 유십 20,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 유십 20, 1,000분의 20, 즉 100분율로 하면 2%. 자, 요거 합쳐진 걸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소유권 보존 등기, 특히 이전 등기 요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이전 등기 비용에. 자, 이런 거라는 거. 그 외상,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면허세가 있었죠? 네, 면허세랑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돼서 등록 면허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등기라고 하고 어떤 때는 등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 제외하되 밑줄이고요. 자, 요거 왜 제외합니까? 어디로 갔으니까 요거? 네?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밑줄이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29회 시험 때 이미 나왔네요. 네. 어떤 경우냐? 자,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인데 이거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원시 취득할 때는 얘네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 면제.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해요. 예. 근데 자, 이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러면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과세하고. 그러면 이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면제합니다. 취득세는 면제인데 이거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등록 면허세를 과세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과세. 취득세는 면제. 등록 면허세는 과세입니다. 자,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은 요거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이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에 나오는데 중과기술 특례세율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등기 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따로 또 이렇게 등록면허세가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 지방세 제척 기간 10년, 7년, 5년 지났어요.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취득가액 50만 원.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눈에 익히 두시면 되고요. 제가 28회 시험 전에까지는 두 개만 있다가, 그러니까 27회 시험까지는 두 개만 있다가 28회 시험 전에 요 3번과 4번이 추가돼가지고 네 가지가 돼가지고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드래그해서 딱 붙여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고 문제 계속 내고 그랬는데 실전에서 29회 시험 때 그대로 정답은 5번 지문으로 해서 똑같이 또 나왔었습니다. 자, 물론 5번 지문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지만 제가 출제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드래그해서 붙이고 그 동형모의고사에 드래그해서 백선에 드래그해서 총정리 베스트오브 특강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문제 반복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29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럼 답을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등록에 의해, 자, 여러분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것 네 가지 눈에 익혀 둡니다. 또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뭐. 자,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은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권리자 여부나 합법성,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만 갖추어서 등기 등록이 되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자 누가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무자 잘 보셔야 되고 종합문제 질문 잘 나오고 또 과세표준에 대한 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냐 중요하죠. 먼저 보겠습니다. 납세무자. 그러고 보니까 또 정신없이 또 강의만 했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등록면허세 넘어왔는데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목표로 한 지점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어깨가 이상하네 여기 팔이.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근육이 뭉쳤나 보네 여기 어깨 저 팔 있는 데가. 자, 아프네 아파. 주사 얘 백신 안 맞았는데도 백신 맞은 것처럼 여기 이쪽 팔이 아프네 여기 어깨 있는데 근육이.
자,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명세는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밑줄이고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외관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권리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상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의무 없어요.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형식주의 과세예요. 등기등록이란 형식과 주때 부과합니다. 자, 또 여러분요, 무슨 설정 등기나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명세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저 저당권자가 채무자 아닌가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건 민법에서 질문하세요.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왜 그런가요? 막 묻는 분도 계셨었는데 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나는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납세의무자 누구다? 저당권자. 요것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인데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니까 임차인 납세의무자 되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인데 지역권자는 유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예요. 유역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각종의 그런데 이런 각종의 말소 등기다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등 각종의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다가 묶어서 이것을 그 옆에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무슨 설정 등기할 때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명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권자입니다.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말소 등기는 누구고? 그 등기 설정자가.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교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표준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이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해요.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요. 문제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라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작년에도 비슷하게 나왔었지만 자, 그런 지문이 있었지만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보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거나 그럼 뭘 과세 표준하고요? 시가 표준액이요. 작년 시험에 자 무신고의 경우에는 작년에 무신고의 경우에는 등록 당시가 아니라 자 시험 지문에 무신고의 경우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취득 당시 아닙니다. 일단 등록 당시입니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게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의 등록 당시고 또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곱해요? 아닙니다.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것은 등록 당시 시가 표준액,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항상 등록 당시라는 거. 자,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 객관적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의 경우. 다만 여러분 봅니다. 자, 그래서 국수공판법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자, 이거요.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자,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그 변경된 가액, 우리 하이라이트 표시로 돼 있지만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등록민세 문제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취득하고 나서요, 등록 당시에는 시간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8천만 원이 됐어요. 또는 자산 재평가로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근데 자,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에 그 전에 변경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답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또 작년 시험에는 자,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는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변경된 가액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는데, 작년 시험에는 자,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있습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하고요.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6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 취득세라고 되어 있네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을 뭐로 고친다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그렇게 고쳐놓고요. 거기 일단 이 화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무신고, 허위신고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바로 아래에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 등록 나와 있죠?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자, 여러분,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립니까? 부동산 가액. 여기에 부자가 빠졌네. 진짜.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요. 자, 그래서 부자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 화면에만 빠진 거지. 여기도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 등록, 소가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근데 다만요, 요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또는 여러분들도 거기 해놓으세요. 자, 또는 가등기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도 합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또는 채권 금액.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록, 소가지 없는 애들, 자,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이고, 가등기는 채권 금액이야. 요거 소가지 없는 애들 외우고 계시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험에서 단골로 도움 받습니다. 작년에도 요거 알고 있었는 어떤 수강생이 합격 후기에,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합격은 하긴 했는데 어떻든 간에 소가지 없는 애들도 틀리고 말이야. 진짜 어이없어서 혼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기.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도 과세 표준이 됩니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요거 먼저, 자, 여기 일단 요 화면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 아니구나. 여러분들은 거기 그것 좀 보고 먼저 교재를 봐야지, 깔끔하게. 위에 626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취득세를 고칩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 여기 비출이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의 비출. 이거는 그냥 일률적인 시스템적인 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몇 줄,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6조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몇 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세 할 때도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한다고 그랬죠? 예.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요거. 그래서 바꾸면 아까 문제 제가 바꿔서 나왔었죠. 취득세에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면 틀려요.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취득세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국수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예? 요거. 제가 여기다 안 써놓은 이유는 반복해서 하기 그러니까 그냥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 당시 시가순액,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 항상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취득 당시로 바꾸면 틀려요. 작년에도 취득 당시로 바꿔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만 등록면세는 그러다 보니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세는 뭘 한다? 변경된 가액.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허위신고 유형에서 과세 표준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사실상 취득가액이 하여튼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런 통보받은 자료라든가 또 6조에 따라서 이건 시스템적인 5조는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고 이건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개별적인 검증을 따로 조사를 했을 때 그게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줄 걷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계속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손한 취득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취득세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숫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얼마? 90. 요거 포인트가 요거고 양가로 4번은 하여튼 취득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한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 표준합니다. 100분의 80 아닙니다. 90이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됐고요. 취득세 할 때 말씀드렸고 그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 있죠? 이거 꼭 잘 알아둡니다. 등록면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보세요.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작년에는 요거 가처분을 자 바꿔서 나오는데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예요. 부동산 가액은 소가점매들인데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이지. 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가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도 채권 금액이고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을 꼭 알아둡니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작년에는 가처분 등기 이거 부동산 가액으로 바꾸는 게 정답 지문이었고 또 예전에는 정답 지문이 가압류 등기 시 부동산 가액에 역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고 바꿔서 이걸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온 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주의 봅니다. 주의 이거는 뭐 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이거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대개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그 예를 하나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근저당권이요. 우리가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있잖아요. 그의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요. 네. 자, 그렇게 그 아래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수에는 과세 표준입니다.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건수에 과세 표준. 각종의 말소 등기라든가,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등기나 표시 변경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건당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6,000원 적용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정액 세율 정도입니다. 일정 금액이 세율로 정되고요. 하여튼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수가 과세 표준이고, 또 건수가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도 있죠.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역시 건수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여길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뭐 은행이라고 할까요? 돈을 빌립니다. 이 부동산 가액은 1억 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채권 금액이 만약에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금액을 1억으로 해야 돼요? 6천으로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1억이에요? 6천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미리 말씀드리면 0.2% 세율 정해서 계산해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은 소, 가, 지 없는 애들만 그래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만. 그래서 여러분 채권 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세를 냈어요. 근데 정책이 바뀌어서 은행에서 얘기하기를 담보 비율이 이제 축소돼서 1억짜리 갖고는 6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할 때 이미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이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할 때도 채권 금액으로 해서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미 이거 과세했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그냥 뭐로 하냐면 건수, 건수로 합니다. 건당 6,000원 받고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 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이런 것도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27페이지 3 등록면세 세율인데요.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를 큼지막하게 하고요. 등록면세는 이 표 내용을 과세 표준과 세율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별 표시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등록면세 자 마무리를 짓고 재산세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